결혼을 앞둔 상견례 자리에서 격이 안 맞으니 결혼식에 오지 말라던 사돈의 한마디. 그 모욕적인 말에 자존심은 무너졌고 그날 이후 파혼과 함께 그대로 되갚아졌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어느 오후 민진의 가족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상견례 자리에 나섰습니다. 결혼을 앞둔 딸을 둔 부모의 마음이란 설렘과 걱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법이었죠. 어머니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입으셨고 아버지도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계셨어요. 민지야, 너무 긴장하지 마라. 상견례는 서로 인사하는 자리일 뿐이야.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준호와 사귄 지 2년이 넘었지만 그의 부모님을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준호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민지가 이렇게 예쁜데 사돈댁에서 좋아하실 거야.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지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서 힘을 얻었지만 준호가 왜 그토록 이 만남을 미뤄왔는지 의아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식당 개별실로 들어서니 준호 가족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반갑게 일어나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늦지 않았죠? 아니야, 우리가 일찍 온 거야. 어서 앉아라. 준호의 아버지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역시 형식적인 미소를 지을 뿐 진심 어린 반가움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민지는 준호 옆에 앉으며 그의 손을 살짝 잡았는데 준호의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지 아버지입니다. 네, 준호 아버지 김석훈이라고 합니다. 두 아버지의 인사가 오간 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 어머니는 민진의 가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나서야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처음부터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따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하셨나요? 준호 어머니의 질문에는 진짜 궁금함보다는 품평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어요. 우리 민지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해서 매일 즐겁게 출근하고 있답니다. 민지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지만 준호 어머니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초등학교 선생님. 말끝을 흐리는 어조에서 그런 평범한 직업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민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 무시받는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민지는 아이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아요. 학부모들도 우리 선생님이 최고라고 하시거든요. 민지가 애써 밝게 말했지만 준호 아버지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민지 아버지가 예의상 물으셨어요. 저희 준호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6년 만에 승진한 거예요.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빨랐죠. 준호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슬쩍 민진의 가족을 훑어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아들은 이런데 너희는 어떠냐 하는 듯한 도전적인 눈빛이었어요. 참, 댁은 어느 동네에 사시나요? 저희는 성북구 쪽에 살고 있어요. 30년 넘게 그 동네에서 살고 있답니다. 민지 어머니가 정겨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지만 준호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성북구. 그 동네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서 은근한 무시가 느껴졌습니다. 성북구가 나쁜 동네는 아니었지만 강남이나 서초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화려한 곳이었죠. 민지는 부모님이 그 집에서 30년 넘게 정성스럽게 갖고 살아오신 걸 알고 있었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동네가 조용하고 좋아요. 이웃들과도 다들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민지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준호 부모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준호 부모님은 은근히 민지네 집안의 경제적 상황을 떠보는 질문들을 계속 던졌어요.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지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지만 준호 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어요. 어떤 업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사업하기 힘드시겠어요. 건설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어렵긴 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준호 아버지의 표정에서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대기업이나 전문직을 기대했던 모양이었어요. 작은 건설회사라는 말에 코웃음을 치는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민지 오빠죠. 오빠는 뭘 하시나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오빠는 공무원이에요. 구청에서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아, 공무원이시군요. 또다시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민지는 오빠가 지역사회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이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직업일 뿐인 모양이었어요. 요즘 공무원도 경쟁이 치열하다던데 몇 급이세요? 준호 어머니의 질문에는 공무원도 급수를 따져보겠다는 속셈이 담겨 있었어요. 7급이에요. 하지만 승진 시험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지 어머니가 아들을 감싸듯 말씀하셨지만 준호 부모님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준호 부모님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준호 어머니는 민지의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말투, 행동거지까지 세세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민지 양은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하실 건가요? 네, 가능하면 계속 가르치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서요. 민지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지만 준호 어머니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여자들은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생각이 달라지죠. 집안일도 많고 시어른 모시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은근한 경고 같은 말이었어요. 마치 민지가 철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물론 아이가 생기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민지가 참을성 있게 대답했지만 준호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좋아하는 일이라. 요즘 젊은 것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그 말에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꿈을 정면으로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식사 시간 내내 이런 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민진의 가족이 무엇을 말해도 준호 부모님은 시큰둥하거나 은근히 무시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심지어 민지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에 대해서도 그런 걸 좋아하다니 하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준호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민지에게 미안한 듯 시선을 보낼 뿐 부모님의 무례한 태도를 제지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불편해할까봐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지는 점점 실망스러웠어요. 평소 자신에게 그토록 다정했던 준호가 부모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준호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목소리에는 이미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소규모로 조촐하게 하려고 해요.
너무 크게 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민지 어머니가 겸손하게 대답하셨는데 준호 어머니의 표정이 또 한 번 굳어졌습니다. 소규모요? 우리 쪽 하객이 꽤 될 텐데. 준호 아버지 회사 관계자들도 와야 하고 친척들도 많거든요. 물론 양가 의견을 조율해서 정하겠죠. 서로 맞춰가는 거니까요. 민지 아버지가 원만하게 넘어가려 하셨지만 준호 아버지의 다음 말에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안과는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순간 식당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민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 아버지는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격이 안 맞으니까 결혼식에는 오지 마세요. 우리 쪽 하객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거든요. 이해하시죠? 이번에는 확실히 들렸습니다. 민지는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사돈어른,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요? 민지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준호 어머니가 가로막았어요.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솔직히 처음부터 탐탁지 않았거든요. 준호가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건데 역시나 우리 예상이 맞았네요. 격이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지 아버지가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말씀하셨지만 준호 아버지는 비웃듯 말했어요. 모르실 리가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대기업 임원이고 강남에 사는데 솔직히 수준이 다르죠. 민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준호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준호가 약하게 말을 시작했지만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지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부모님의 기분을 살피고 있었어요. 준호야,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민지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을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었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이 순간 그는 완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민지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도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준호 아버지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민진의 가족은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에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차에 타고 나서야 민지가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만난 사람 때문에 이런 모욕을. 민지야, 절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받은 모욕이 얼마나 큰지 온몸으로 느끼고 계신 거였죠. 아버지는 운전대를 꽉 잡고 계셨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오늘 그 모든 것이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인가? 어머니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평생 남을 무시해 본 적 없고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오셨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자존심이 상하셨던 거죠. 민지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자신의 집안이 격이 떨어지는 건지 부모님이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인지 자꾸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그토록 훌륭하신 부모님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정적은 무거웠습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민지가 알고 있는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남을 도우며 살아오셨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하실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오늘 이런 모욕을 당하셨다는 게 민지는 너무 억울했어요. 집에 도착한 후에도 민지네 가족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평소라면 다녀왔습니다 하며 밝게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그럴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아직도 귀에서 준호 아버지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격이 안 맞으니까 결혼식에는 오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그런 모욕을 당하셨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딸 옆에 앉으며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민지야, 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사람 마음이 어디 눈에 보이니? 너가 어떻게 알았겠어?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거실 한쪽 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액자 몇 개가 걸려 있었어요. 오래된 상장들과 감사패,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어릴 때부터 그 벽을 봐왔지만 오늘따라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민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옆모습에서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못난 사람들일까? 아버지가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시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왜 못났어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 오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왜 다들 이렇게 침울해 있어? 상견례 어떻게 됐어? 오빠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가족들의 분위기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 일 있었나? 민지야, 왜 울고 있어? 민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머니가 대신 입을 여셨습니다. 상견례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안 좋은 일이 뭐야? 준호네 부모님이 뭐라고 했는데? 오빠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컸던 오빠였거든요.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집안이 격이 안 맞으니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더구나. 뭐라고? 오빠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진짜로? 응. 우리가 수준이 다르다면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하더라. 아버지의 담담한 설명에 오빠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미친놈들이 감히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오빠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따지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호야, 큰 소리 내지 마라. 이웃들이 들어. 어머니가 아들을 달래려 하셨지만 오빠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런 걸 어떻게 참아요? 우리 부모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모욕을? 오빠는 민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준호는 뭐라고 했어? 설마 가만히 있었나?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었거든요. 준호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 뭐? 오빠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자기 부모가 그런 말을 하는데도 민지를 지켜주지도 않고, 응, 오히려 부모님 눈치만 보고 있었어.
오빠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런 놈이랑 결혼할 생각이었어? 정말 다행이야. 미리 알게 되어서. 하지만 민지에게는 다행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2년 넘게 사귀면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준호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민지가 자책하며 말했지만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민지야,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봐야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아버지의 말씀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에 대한 실망이었죠. 그 사람이 평소에 민지한테 잘해줬다고 해서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도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란 게 참 알다가도 모르는 거구나. 오빠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가 뭐 죄라도 지었나? 진호야, 진정해라. 화낸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려 하셨지만 오빠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너무 참으시려고만 해요. 이런 건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가서 싸우자는 거냐? 그것도 방법이죠. 최소한 사과는 받아야 해요. 오빠의 말에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그러지 마. 더 복잡해질 뿐이야. 민지야, 넌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우리 부모님이 모욕당했는데. 오빠는 답답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지가 왜 화를 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화는 나지만 지금 가서 따져봤자 뭐가 달라져? 민지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달라지는 게 없을까? 최소한 우리 기분은 풀리잖아. 오빠는 여전히 뭔가 행동을 취하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가 다시 벽을 바라보셨습니다. 거기 걸린 낡은 상장들과 감사패들이 오늘따라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우리가 정말 그들보다 못한 걸까? 아버지가 다시 중얼거리셨어요. 그 말에서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벽에 걸린 그 낡은 액자들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당연히 있던 것처럼 생각했는데 오늘은 왠지 특별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기 걸린 건 뭐예요? 민지가 벽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 저거 별거 아니야. 예전에 받은 것들이지.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지만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민지야, 넌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받으신 상장들이야. 상장? 응. 지역사회 봉사상, 우수기업 인상, 장학재단 감사패. 그런 것들이야. 오빠의 설명에 민지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상을 받으신 줄 몰랐거든요. 아버지, 정말이요? 언제 받으신 거예요? 오래됐어. 10몇 년 전부터 조금씩 받은 거야. 별거 아니니까 굳이 자랑할 것도 없고. 아버지는 여전히 겸손하셨지만 민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런 분이 오늘 그런 모욕을 당하셨다는 게 더욱 억울했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뭘 말해? 그런 건 자랑할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아버지의 겸손함이 오늘은 더욱 눈에 들어왔어요. 반면 준호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라는 걸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 말이죠. 어머니가 차를 끓여오셨어요. 모두 차나 마시면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자. 화낸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차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민지야,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민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준호에 대한 실망감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히 깨져야지.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가족이랑 인연 맺으면 민지만 고생해. 시집 가서도 계속 무시당할 거야. 오빠의 말이 맞다는 건 알겠지만 민지에게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2년 넘게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준호한테 연락은 왔어?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니요. 아직 아무 연락도 없어요. 민지는 핸드폰을 확인해 봤지만 준호로부터는 어떤 메시지도 오지 않았어요. 사과나 변명,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 봐. 정말 무책임한 놈이야. 오빠는 더욱 화가 났어요. 자기 부모가 그런 말을 했으면 최소한 사과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지도 그 부분이 가장 실망스러웠어요. 준호가 부모님을 말리지 못한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흘러도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그럴 기분이 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굳어 보였거든요. 괜찮아. 그냥 생각이 많아지는구나. 아버지는 여전히 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지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신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진의 가족은 모두 잠들기 어려웠어요. 오늘 받은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특히 민지는 준호에 대한 실망감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준호로부터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진의 집안의 분위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견례에서 받은 모욕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온 가족이 몸소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수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어머니는 자주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만큼은 그나마 마음이 편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잠시나마 상처를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다시 무거운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민지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요? 담임을 맡고 있는 5학년 아이들 중 한 명이 물었어요. 평소 밝고 활기찬 모습과는 다른 민지의 모습을 알아챈 거였죠. 아니야, 선생님은 괜찮아. 너희들 숙제는 다 했지? 민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아이들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선생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아이들의 순수한 관심에 민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워, 얘들아. 선생님은 정말 괜찮아. 민지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오빠가 먼저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민지야, 왔어? 응, 오빠. 오늘 일찍 왔네. 좀 일찍 끝나서. 그런데 준호한테서 연락 왔어? 오빠는 여전히 그 일에 대해 신경 쓰고 있었어요. 아니, 아직도 아무 소식 없어. 민지의 대답에 오빠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놈이네. 이 상황에서 연락도 안 하다니. 어쩌면 자기도 당황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건 아닐까? 민지는 아직도 준호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2년 넘게 사귄 사이였으니까요. 민지야, 넌 너무 착해. 그런 상황에서 사과 한마디 못하는 놈이 무슨 남자야? 오빠의 말이 틀렸다는 건 민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진호야, 민지야, 저녁 준비됐어. 아버지 부르고 오너라.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방에 계셔. 아까부터 뭔가 정리하고 계시던데. 민지와 오빠는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 안에서 서류들이 살짝 보였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세요.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 그래. 금방 나갈게. 아버지는 봉투를 서랍 안쪽 깊숙이 넣으시며 일어나셨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신경 쓰였지만 민지는 묻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서도 가족들은 별말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을 텐데 요 며칠간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여전히 굳어 보였거든요. 응, 괜찮아.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무슨 생각 그렇게 하세요? 오빠가 궁금해했지만 아버지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이지.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신다는 걸 말이죠. 혹시 준호네 가족 때문에 무슨 계획이라도 세우고 계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그냥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어요. 민지는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오빠가 민지를 따로 불렀어요. 민지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둘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너 정말 준호랑 어떻게 할 거야? 오빠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모르겠어. 아직 결정 못했어. 민지야, 솔직히 말해. 아직도 그놈을 좋아해? 오빠의 직접적인 질문에 민지는 당황했어요. 그게 쉽게 정리가 안 돼. 2년 넘게 사귀었잖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순간에 널 지켜주지 못하는 놈이야. 오빠의 말이 맞다는 건 민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감정이 이성보다 앞섰습니다. 혹시 준호가 사과하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연락도 안 하는 걸 보면. 그래도 만약에 말이야. 오빠는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지야, 너가 그놈을 용서한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 그 모욕을 받으신 분들이야. 그 말에 민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감정보다 부모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설사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집안 사람들이 널 제대로 대해줄 것 같아? 시집가서 계속 무시당할 거야. 오빠의 걱정이 현실적이라는 걸 민지도 느꼈어요. 알겠어, 오빠. 좀 더 생각해 볼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당장 연락해서 끝내버려. 오빠는 답답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민지를 더 이상 재촉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민지는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만에 온 첫 연락이었어요. 민지야, 미안해. 부모님 말씀이 좀 심했던 것 같아. 하지만 너도 이해해줘. 부모님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메시지를 읽은 민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사과는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부모님을 두둔하는 것 같았습니다. 체면이라는 게 우리 가족을 모욕해도 되는 이유가 돼? 민지가 답장을 보냈지만 준호의 대답은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그렇게 말하면 곤란해. 우리 부모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조금만 이해해줘. 민지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부모만 감싸는 준호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어제 본 그 봉투를 다시 꺼내서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민지가 궁금해서 물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라. 혹시 준호네 가족과 관련된 건가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야. 하지만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없지. 아버지의 말이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어요. 오빠도 아버지의 행동이 신경 쓰였나 봅니다. 아버지, 혹시 무슨 계획이라도 세우고 계신 거예요? 계획이라기보다는 때가 되면 해야 할 일이 있어. 해야 할 일이요? 응.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줘야 할 때가 올 거야. 아버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무언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언제요? 곧, 아마 곧 기회가 올 거야. 민지는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온 민지에게 준호가 또 연락을 했어요. 민지야, 만나서 얘기할 수 없을까? 전화로는 한계가 있어. 민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기도 했어요.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직접 만나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약속 장소는 둘이 자주 갔던 카페였어요. 추억이 있는 곳이라 더욱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만에 본 그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지야, 와줘서 고마워. 준호가 일어나서 인사했지만 민지는 차갑게 앉았어요. 할 말이 있다며? 응. 우선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 뭐가 미안한데? 부모님이 좀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 준호의 사과는 여전히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좀 심하게? 그게 전부야? 민지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부모님과 너 사이에서 정말 곤란해. 곤란하다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날 너가 한마디라도 우리를 지켜줬으면 이렇게까지 상처받지 않았을 거야. 미안해.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 준호의 변명에 민지는 완전히 실망했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당한 모욕은 어떻게 생각해? 그건 괜찮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나름대로 이유가. 그만해. 민지가 준호의 말을 끊었어요. 이제 알겠어. 너가 어떤 사람인지. 민지야, 오해하지 마. 나는 정말 오해가 아니야. 이게 진짜 너의 모습이잖아.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결혼은 없어. 이제 정말 끝이야. 민지야, 잠깐만. 다시 생각해봐. 준호가 붙잡으려 했지만 민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지는 가족들에게 결정을 알렸어요. 결혼은 안 할 거예요. 완전히 끝냈어요. 오빠는 다행이라는 표정이었고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잘했어, 민지야. 현명한 판단이야.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끝났으니까 더 이상 그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빛이 있었어요. 민지는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한 주가 넘도록 민지는 준호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준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문자와 전화가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사과하는 내용이었지만 점점 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우리 2년 넘게 만났잖아. 부모님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만나자. 제대로 얘기해보자. 민지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준호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또 준호한테서 연락 왔어? 오빠가 민지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응, 계속 만나자고 해. 만나지 마. 더 복잡해질 뿐이야. 오빠는 단호했지만 민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한 번만 더 만나서 확실히 정리하는 게 어떨까? 민지야, 그놈이 뭘 말하든 변명일 뿐이야. 이미 본색을 다 본 거잖아. 오빠의 말이 맞다는 건 알았지만 민지에게는 완전한 마침표가 필요했어요. 결국 민지는 준호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마음으로요. 약속 장소는 이전과 다른 곳이었어요. 추억이 있는 장소는 피하고 싶었거든요. 준호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손에는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거 그런 거 필요 없어. 얘기나 하자. 민지는 차갑게 꽃다발을 거절했어요. 왜 이렇게 냉정해? 예전에 따뜻한 민지는 어디 갔어? 예전에 따뜻한 준호는 어디 갔는데? 민지의 반박에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변한 게 없어. 상황이 복잡해진 것뿐이야. 상황이 복잡하다고? 너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을 모욕한 게 복잡한 상황이야?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민지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 부모님 성격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까지 우리 가족이 무시당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부모님도 널 알게 되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준호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었죠. 그날 너가 한마디라도 우리를 지켜줬으면 달랐을 거야. 그게 쉽지 않은 일이야.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반박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민지의 질문에 준호는 답하지 못했어요. 민지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부모님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부모님 체면은 어떻고? 그건 미안해.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 준호는 여전히 자신의 부모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의 부모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아니면 맞다고 생각해? 민지의 직접적인 질문에 준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그 순간 민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준호 역시 속으로는 자신의 부모 말에 동조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럼 너도 우리 집안이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네? 그런 뜻이 아니야. 하지만 솔직히 집안 배경이 좀 다르긴 하잖아. 준호의 솔직한 대답에 민지는 완전히 실망했어요. 집안 배경이 다르다고?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데? 우리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고 강남에 살고 너의 아버지는 작은 건설회사를.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좀 다르지 않나? 민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회적 지위? 그게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 준호의 말에서 그의 진짜 생각을 알 수 있었어요. 결국 그도 자신의 부모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준호야,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인 거 부끄러워?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뭐야? 내 직업이 너의 부모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직업이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 민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일을 이렇게 평가하다니요. 좀 더 좋은 직업?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의사나 변호사 아니면 대기업 직원이라든지. 내가 의사나 변호사였으면 너희 부모님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을 거라는 뜻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
그 순간 민지는 준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럼 나는 지금 너에게 어떤 존재야?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부족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지만 좀 더 나아지면 좋겠어. 나아진다는 게 뭐야? 내가 뭘 바꿔야 하는데? 직업도 그렇고 집안 상황도 그렇고 민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준호야, 너가 원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네. 그런 게 아니야. 난 널 사랑해. 하지만 현실도 중요하잖아. 현실이라는 핑계로 사랑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준호는 답변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민지야,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조금씩 발전하면 되는 거잖아. 발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질 수 있잖아. 민지는 준호의 말 하나하나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럼 결혼 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부모님 눈치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언제까지? 10년? 20년? 준호는 확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냥 노력하면 될 거야. 노력은 누가 해야 하는데? 나만? 우리 모두 노력하면 되지.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어요. 결국 모든 노력은 자신의 몫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준호야, 마지막으로 묻겠어. 너희 부모님이 우리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질문에 준호는 한참 동안 망설였어요. 사과라는 게 말이 좀 심했던 건 인정하지만 좀 심했던 게 아니야. 완전히 모욕한 거야. 그래도 부모님이 사과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 왜? 체면이 있으시잖아. 민지는 완전히 이해했어요. 준호에게는 자신의 부모 체면이 민지 가족의 인격보다 중요한 거였죠. 알겠어. 이제 정말 확실히 알겠어.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지야, 어디가? 끝이야. 정말 끝. 잠깐만. 아직 할 말이 있어. 준호가 급하게 일어나서 민지의 팔을 잡았어요. 놓아. 민지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런 건 극복할 수 있어. 사랑? 너가 말하는 사랑이 이런 거야?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면서 왜 계속 바꾸려고 해?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준호야,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너가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야. 그런 게 아니야. 난 정말 널 사랑해. 사랑한다면서 왜 그날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어? 사랑한다면서 왜 너희 부모님 편만 들어?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민지는 준호를 뒤로 하고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 준호가 뭔가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지는 가족들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그놈이 그런 말을 했다고? 오빠는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우리 집안이 격이 떨어진다고? 민지 직업이 보잘것없다고? 그래서 완전히 끝냈어. 이제 정말 끝이야. 민지의 말에 부모님은 안도하면서도 마음 아파하셨어요. 민지야, 힘들었겠구나. 어머니가 딸을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오히려 확실해져서 다행이에요.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계셨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무언가 결심을 굳히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좋아.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뭐가 확실해졌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버지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누가 정말 격이 떨어지는 사람인지 말이야. 민지는 아버지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지는 처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록 아프긴 했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거든요. 두어 주가 흐르면서 민지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준호와 완전히 결별한 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다시 열정을 느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민지 선생님, 요즘 되게 밝아지셨어요. 담임을 맡고 있는 5학년 반 아이들이 민지의 변화를 금세 알아챘어요. 그래, 선생님이 원래 밝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좀 우울해 보이셨는데. 아이들의 예리한 관찰력에 민지는 놀랐어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정확하게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도 가끔 힘든 일이 있거든. 하지만 너희들 덕분에 다시 힘이 나. 우리가 선생님한테 힘을 드린다고요? 당연하지. 너희들의 웃는 모습 보면 선생님도 절로 기분이 좋아져. 아이들은 자신들이 선생님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뿌듯해했어요. 민지는 이런 순수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뭐라고 하든 이 일은 정말 의미 있는 거야. 민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오랜만에 집 안 분위기가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우리 민지가 다시 밝아져서 그래.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했어요. 뭘 죄송해해. 너가 현명한 선택을 해줘서 오히려 고마워.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민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방에 계셔. 요즘 뭔가 바쁘신 것 같더라. 민지는 아버지가 여전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그 두꺼운 봉투를 들여다보고 계셨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 오빠가 늦게 들어왔어요. 미안, 늦었어. 일이 좀 늦게 끝났어. 괜찮아. 어서 앉아서 먹어. 가족들이 모여 앉으니 오랜만에 정겨운 분위기였어요. 그동안 준호 일로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민지야, 요즘 어때? 마음 정리됐어?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많이 나아졌어. 오히려 후련해. 다행이야. 그런 놈이랑 결혼 안 한 게 정말 잘된 일이야. 그런데 오빠, 혹시 그 사람들한테서 또 연락 온 거 없어? 민지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준호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부모들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었거든요. 없어. 당연하지 뭐. 그런 사람들이 사과할 리가 있나. 오빠는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식사를 하시면서도 무언가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아버지, 무슨 생각 그렇게 하세요? 민지가 물어보자 아버지가 고개를 들으셨어요.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을 좀 했어. 옛날 생각요? 응. 어머니랑 처음 만났을 때 얘기 말이야. 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셨어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냥 생각이 났어.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민지와 오빠가 흥미롭게 들었어요. 부모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는 자주 들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어떤 일이었는데요? 오빠가 궁금해했어요.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청혼했을 때 말이야. 어머니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어. 정말요? 왜요? 민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내가 그때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었거든. 그냥 작은 회사 직원이었지. 어머니는 대학까지 나온 분이었는데 집안에서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했어.
어머니가 부끄러워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부모님이 완전히 반대하셨거든. 그럼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끝까지 설득했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렸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보여드렸는데요? 말로는 안 되더라고.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했어. 행동으로요? 응. 성실하게 일하고, 어머니를 소중히 대하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보여드렸지. 민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부모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인정해 주셨어.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인품에 있다는 걸 보여드렸거든. 어머니가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야. 오빠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멋있네요.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시절이 있어. 중요한 건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거지. 아버지가 민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넌 현명한 선택을 했어.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가족까지 존중할 수 있어야 해. 그럼 준호는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런 것 같구나. 다행히 결혼 전에 알게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민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버지, 요즘 뭔가 바쁘신 것 같던데 무슨 일이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이야.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궁금해 죽겠어요. 오빠가 투정을 부렸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비밀스러운 표정이셨어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식사 후 민지는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진 하루를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준호는 나를 바꾸려고만 했지.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았어. 이제야 그걸 깨달았다.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다. 하지만 아버지를 믿는다.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일기를 쓰면서 민지는 마음이 더욱 차분해졌어요. 그날 밤 늦게 아버지가 다시 그 봉투를 꺼내서 보고 계시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가려다가 아버지 방 앞을 지나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봉투 안의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계셨어요. 민지는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꽤 두꺼운 서류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 민지는 정말 궁금했지만 아버지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정성스럽게 서류 가방에 넣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디 가세요? 응, 볼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아버지는 여전히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민지야,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어와라. 왜요? 가족끼리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버지의 말에서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준호네 가족과 관련된 일인가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야. 하지만 전혀 무관하지도 않지. 민지는 더욱 궁금해졌지만 아버지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서 포기했어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 걸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모든 게 밝혀지겠지. 민지는 마음을 달래며 수업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정말 기대되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해 보였습니다. 민지야, 왔구나. 어서 앉아라. 네, 아버지. 민지가 소파에 앉자 아버지가 그 유명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 드디어 그 봉투의 정체가 밝혀질 순간이었어요. 충분한 고민 끝에 맞이한 그날, 아버지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이게 하셨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봉투를 바라보는 민지와 오빠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 아버지가 봉투를 열면서 말씀하셨어요. 안에서 나온 것은 여러 장의 문서들이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회사 등록증, 그리고 각종 기부증서들이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는 자료들이야. 오빠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 이 토지가 정말 우리 거예요? 이렇게 많이? 응. 할아버지 때부터 조금씩 모은 거야.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한 내역이야. 10년 넘게 매년 꾸준히 해왔어. 민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자랑할 일이 아니니까.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어머니가 옆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내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야. 좋은 일을 해도 절대 말하지 않으셔. 아버지가 계속해서 서류들을 정리하셨어요. 한 달 뒤 원래 민지 결혼식이었잖아. 준비는 다 해둬야지. 준비요? 무슨 준비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데뷔해서 말이야.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민지야, 우리 결혼식 어떻게 할 거야? 아직 취소 안 했는데. 민지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 예약을 아직 취소하지 않았다는 걸 깜빡했거든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결혼식장 예약을 취소 안 했어요. 취소하지 마라.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말에 가족들이 모두 놀랐어요. 왜요? 가자, 결혼식장에. 네. 민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은 안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어. 아버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 뒤 민진의 가족은 정장을 차려입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아버지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를 믿기로 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준호 가족과 그들의 하객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준호 어머니는 민진의 가족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신 거예요? 준호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네, 왔습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준호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민지야, 정말 결혼하는 거야? 아니야. 다른 목적으로 왔어. 민지의 대답에 준호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준호 쪽 하객들은 대부분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들과 강남 거주자들이 대부분인 것 같았어요. 식이 시작되기 전 준호 어머니가 다시 다가왔어요. 그런데 정말 격이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신 거예요? 목소리에는 여전히 무시하는 어조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도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식을 진행하려는 순간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행동에 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결혼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선언에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준호 어머니가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저희 딸이 준호와 결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준호 아버지도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그때 오빠가 일어나서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어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오빠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10년 넘게 장학사업을 해오셨습니다. 매년 1,000만 원씩 지역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셨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 가족이 소유한 토지 목록입니다. 강남 일대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준호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 자료입니다. 작은 건설회사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 개발 사업의 주요 파트너 회사예요. 오빠는 계속해서 서류들을 공개했어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오빠에게 집중되었어요. 진짜 품격이란 재산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지가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보잘것없는 직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사랑한다면서 상대방의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민지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과 당신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본 거예요. 민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사랑 때문에 부모님을 욕보이며 살 순 없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들이 들려왔어요. 저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런데 준호네 부모가 무시를 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준호 어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언제 무시를, 격이 안 맞으니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민지가 차분히 말했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준호 어머니에게 집중되었어요. 비난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그건 그때 기분이 좀, 준호 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가 다시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일로 누군가를 창피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는 위험이 있었어요.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품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준호 부모님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민지에게 다가왔어요. 민지야,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응. 넌 이제 나한테도 격이 안 맞아. 민지의 마지막 한마디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지네 가족은 당당하게 식장을 나왔습니다. 하객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고 준호 부모님은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식장 밖으로 나온 민지는 비로소 후련함을 느꼈어요. 아버지, 정말 속이 시원해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 아버지의 말씀에 온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오빠가 궁금해했어요. 상견례 그날부터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거든. 정말 대단하세요. 민지는 아버지를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모두 풀린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어머니가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지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이 화제가 되었어요. 누군가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준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민진의 가족을 응원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그 일이 있기 전을 생각해 보니 민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집안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었거든요. 결혼식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털어놓으셨어요. 민지야, 너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해했던 벽에 걸린 액자들 기억나지? 네, 오늘에야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 상장들 하나하나에는 다 사연이 있어.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가장 오래된 건 20년 전에 받은 지역사회 봉사상이야. 그때 내가 처음으로 장학금 사업을 시작했거든. 어머니가 옆에서 덧붙이셨어요. 그때는 정말 넉넉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가 꼭 하겠다고 하셨어.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오빠가 궁금해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과거를 떠올리시는 듯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집이 정말 가난했거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갈 뻔했어. 민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마을의 한 어른이 내 학비를 대주셨어. 이름도 밝히지 않으시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고만 하셨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분 덕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사업도 시작할 수 있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민지가 물었어요. 돌아가셨어. 내가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쯤에 그분께 인사드리러 갔더니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슬퍼 보였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했어.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정말 조용히 하셨어. 장학금 받는 아이들도 누가 도와주는지 모르게 하셨거든. 왜 비밀로 하셨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뭘. 아버지의 겸손한 모습에 민지는 감동했어요. 그럼 우리 집이 언제부터 이렇게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오빠가 물었어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어. 너희 어머니랑 결혼할 때만 해도 정말 힘들었거든. 어머니가 부끄러워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하셨는지 몰라. 아버지가 그때는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 할머니, 할아버지도 반대하셨어요? 민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그때는 학벌이나 집안 배경을 많이 따졌거든. 아버지는 고등학교만 나오셨고 집안도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정말 혼났어. 우리 딸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느냐고. 그럼 어떻게 결혼하게 되셨어요? 끝까지 설득했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렸어. 어떻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말로는 안 되더라고.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했어. 성실하게 일하고 어머니를 소중히 대하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웠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민지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어요. 일단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어.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지. 어머니랑 결혼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했거든. 어머니가 미안한 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미안했어. 뭘 미안해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전혀 힘들지 않았어.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 매달 한 번씩 안부 편지를 보냈지. 편지요? 응.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머니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자세히 써서 보냈어.
오빠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 진짜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지. 아버지의 말씀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1년 반 정도 걸렸나? 처음에는 정말 완강하게 반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어머니가 대답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생신 때 정말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해 오신 거야. 비싸지 않았지만 정말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어. 무슨 선물이었는데요? 할아버지가 서예를 좋아하셨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직접 배워서 글씨를 써서 액자로 만들어 오신 거야. 민지는 상상만으로도 감동적이었어요. 정말요? 아버지가 서예를 배우셨어요? 응. 3달 동안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배웠어. 퇴근하고 나서 매일 아버지가 부끄러워하며 말씀하셨어요.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어. 그 선물을 받으신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몰라. 그때부터 아버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셨어. 어머니의 말씀에 가족들 모두가 감동했어요. 결국 결혼 허락을 받으셨구나. 오빠가 말했어요. 응.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결혼한 후에도 계속 증명해야 했거든. 어떻게요? 매달 안부를 여쭙고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인사드렸지. 민지는 아버지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야. 사업요? 응. 회사 다니면서도 틈틈이 공부했어. 건설 관련 자격증도 따고 시장 조사도 하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 하청업체의 하청업체 정도였지.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어.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지. 힘들지 않으셨어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목표가 있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고 어머니, 부모님께도 인정받고 싶었거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주말에도 현장에 나가시고. 그런데 언제부터 여유가 생기신 거예요? 오빠가 궁금해했어요.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어. 성실하게 일하니까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그러다 보니 회사도 커졌지. 그때부터 장학사업도 시작하신 거고요? 맞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예전에 도움받았던 걸 갖고 싶었어. 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처음에는 한 명만 도왔어. 우리 동네에 사는 아이 중에 집이 어려운 아이가 있었거든. 그 아이 고등학교 학비를 대줬지.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의사야. 몇 년 전에 인사하러 왔더라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어. 민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 지금처럼 된 거야. 하지만 절대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야. 그럼 왜 오늘은 공개하신 거예요? 민지가 물어보자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무시당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어. 우리 가족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거든. 아버지, 민지는 감동으로 눈물이 났어요. 진짜 품격이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거지. 아버지의 말씀에 온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혼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니까. 이제 알겠어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조용히 사셨는지. 오빠가 말했어요. 과시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살려고 하신 거네요. 그래.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방법이야.
아버지의 말씀에는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민지는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새삼 깨달았어요.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소중한 가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준호와 헤어진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는 절대 행복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신고 후 며칠이 지나면서 민진의 가족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화제거리 정도로 여겨졌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어요. 특히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준 가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민지야, 이거 봤어? 오빠가 휴대폰을 들고 흥분해서 민지를 불렀어요. 뭐? 우리 얘기가 뉴스에 나왔어. 민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기사 내용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익명의 하객이 촬영한 영상과 함께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겸손한 부자 가족, 오만한 상대방에게 품격의 진정한 의미 알려줘. 10년간 익명 장학사업, 강남 부동산 다수 보유하면서도 조용히 살아온 가족. 상견례에서 격이 안 맞다며 모욕한 상대방, 결혼식장에서 진실 알고 당황. 민지는 기사를 읽으면서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공개될 일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다. 누군가 촬영을 했나 보구나. 아버지는 담담하셨지만 내심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알려져도 괜찮을까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우리는 예전처럼 살면 돼. 그런데 문제는 준호네 가족이었어요. 기사가 퍼지면서 그들의 신상 정보도 함께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지야, 큰일 났어. 오빠가 또다시 급하게 달려왔어요. 이번엔 뭐야? 준호 아버지 회사에 문제가 생겼대. 무슨 문제? 오빠가 휴대폰으로 새로운 기사를 보여줬어요. 모욕 발언 논란 김모 임원, 회사 내 갑질 의혹도 제기. 동료들 평소에도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 자주 했다. 협력업체들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민지는 놀랐어요. 단순히 결혼식 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거든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왜? 그쪽이 우리한테 한 걸 생각해봐. 당연한 거야. 오빠는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되는 건 너무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준호 아버지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지야, 이번엔 정말 큰일이야. 오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데? 준호 아버지 회사가 거의 망하게 생겼어. 정말? 민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응, 주요 거래처들이 다 계약을 끊었대.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서. 오빠가 보여준 기사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김모 임원 소속 회사, 주요 거래처들 줄줄이 계약 해지. 사회적 이미지 실추로 협력 어렵다는 입장. 임직원들도 동요, 사표 제출 잇따라. 민지는 정말 놀랐어요. 결혼식장에서의 일이 이렇게까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민지가 중얼거렸어요. 왜? 우리한테 한 거에 비하면 약한 거야. 오빠는 여전히 통쾌해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궁금했어요. 민지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민지야,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 아버지의 말씀은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가 복수하려고 한 건 아니야. 하지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거지.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도 처음에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잘못은 아닌 것 같아. 왜요? 우리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어머니의 말씀도 일리가 있었어요. 며칠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준호 아버지가 회사에서 사직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정말요? 민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회사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됐대. 오빠가 확인해준 정보였어요. 그럼 준호는 어떻게 됐어? 준호도 회사에서 눈치 받고 있다던데. 아버지 때문에 피해보는 것 같아. 민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준호에게 실망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민지야, 이거 봐. 오빠가 또다시 급하게 달려왔어요. 이번엔 또 뭐야? 준호 부모님이 싸웠대. 그것도 아파트 단지에서 크게. 정말? 민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응. 옆집 사람들이 다 들었대. 서로 책임 떠넘기면서 싸웠다고 해. 오빠가 보여준 커뮤니티 글에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올라와 있었어요. 옆집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너가 괜히 나섰다고 소리치더라고요. 아내는 당신이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렇다고 맞받아치고 정말 시끄러웠어요. 경비실에 신고할 뻔했습니다. 민지는 안타까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부가 이렇게까지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너무 심하게 된 것 같은데.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쪽이 자초한 일이야. 우리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할 때 이런 일까지 생각했어야지. 오빠는 여전히 동정심이 없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준호네 가족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였어요. 왜 이사를 가요? 아무래도 그 동네에서 살기 어려워진 것 같아.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오빠의 설명을 들으니 민지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준호도 회사를 그만뒀대. 정말? 응.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나 봐. 민지는 준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실망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까지 되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준호한테서 연락 온 거 없어? 오빠가 물었어요. 아니, 전혀 없어. 그럼 됐어. 이제 정말 끝난 거야. 하지만 민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한 가족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민지는 아버지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준호네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민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너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는 건 알겠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뭔가 깨달았을 거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야. 그럴까요? 그럴 거야. 어쩌면 이 일이 그들에게는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도 너무 심하게 된 것 같아서. 민지야, 착한 마음은 좋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라.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버지의 위로에 민지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준호네 가족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회적 비난 정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우연히 준호의 전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되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마주친 거였는데 그 동료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민지 씨 맞나요? 준호가 소개해 준 적이 있어서 기억나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민지는 어색했지만 인사를 받았어요. 준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안 됐네요. 네. 아,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준호가 회사 그만뒀거든요. 민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자세한 내막은 궁금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버님 일 때문에 회사에서 있기가 힘들어졌대요. 동료들 시선도 그렇고 윗분들도 좋지 않게 보시고. 동료의 설명을 들으니 준호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준호 잘못은 아닌데. 민지가 중얼거렸어요. 맞아요. 하지만 회사라는 곳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지금은 뭐 하고 있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새로운 일자리 찾고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온 민지는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했어요. 그럼 준호도 완전히 망한 거네. 오빠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오빠 그래도 좀 심한 것 같지 않아? 왜? 걔가 우리한테 한 거 생각해봐. 너를 지켜주지도 않고 부모님 무시하는 말에 동조했잖아. 오빠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민지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준호 아버지의 회사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요? 민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주요 거래처들이 다 떠나고 신규 계약도 전혀 안 들어온대. 결국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됐다고 해. 오빠가 전해준 소식은 정말 심각했어요. 그럼 준호 아버지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완전히 실업자가 된 거지. 나이도 많으신데 다시 취업하기는 어려울 거야. 민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되는 건 너무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준호네 부모님이 완전히 갈라섰대. 갈라섰다고요? 응. 서로 책임 떠넘기다가 결국 별거하게 됐다는 소문이 있어. 이 소식에 민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 준호 어머니가 친정으로 들어갔다던데. 민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결혼식장에서의 그 일이 이렇게까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래? 그쪽이 자초한 일이야. 오빠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지는 혼자 방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준호에게는 정말 실망했지만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한 주가 더 지나자 준호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민지야,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민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만나서 뭘 이야기할지 뻔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은 만나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준호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척해진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지야, 와줘서 고마워. 별 말씀을요. 민지는 준호의 변한 모습에 놀랐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글쎄, 좀 힘들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어요. 회사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응,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동료들 시선도 그렇고
상사들도 좋지 않게 보고 결국 스스로 나오게 됐어. 새로운 일자리는 찾고 있어요? 찾고 있긴 한데 쉽지 않아. 이 일이 너무 크게 알려져서 준호의 처지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어떠세요? 그게 좀 복잡해. 준호는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지금 따로 계셔. 따로요? 응. 이 일로 많이 싸우셨어. 서로 책임 때문에. 민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아니야, 민지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자초한 일이야. 준호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했어요. 그때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해.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아니야, 정말이야. 그때 내가 너무 비겁했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부모님 말씀에 동조한 것도 정말 잘못했어. 너와 너희 가족을 무시한 거잖아. 민지는 준호가 이제야 깨달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늦었죠. 응, 너무 늦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야, 혹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안 돼요. 민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이없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준호는 체념한 듯 말했어요. 그냥 사과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거야.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민지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 연락하지 마세요. 서로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 정말 미안해, 민지야. 준호의 마지막 인사는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민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준호가 이제야 깨달았다는 건 다행이었지만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집에 돌아온 민지는 가족들에게 준호와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난 거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도 많이 깨달았을 거야. 어쩌면 이 일이 그에게는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민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칠 후 마지막 소식이 들려왔어요. 준호네 가족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지방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어머니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으며 준호는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살던 강남의 호화 아파트는 이미 팔렸고 이제는 각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끝난 거네. 오빠가 말했어요. 응,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민지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날 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결국 이런 결과를 맞게 되는구나 하고 말이죠. 비록 원하지 않았던 결과였지만 이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민진의 집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가족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김장하는 날이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온 가족이 모여서 김장을 담그는 게 민진의 집 전통이었거든요. 민지야, 어서 나와서 도와줘. 어머니가 마당에서 부르셨어요. 이미 배추며 무며 갖가지 재료들이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네, 금방 나갈게요. 민지는 두꺼운 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마음만은 포근했습니다. 오빠는 어디 있어요?
응접실에서 아버지랑 뭔가 이야기하고 있어. 어머니가 고무장갑을 끼시며 대답하셨어요. 실제로 응접실에서는 아버지와 오빠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따스한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그 후로 아무 연락도 없었잖아요. 오빠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다행이야. 이제 정말 조용해졌잖아. 아버지는 담담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시끄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도 잊어버리더라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알겠어. 하지만 우리는 예전처럼 살면 돼. 변할 건 없어? 아버지의 말씀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있었어요. 마당에서는 김장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민지가 배추를 다듬고 있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인사차 들러오셨어요. 어머니, 올해도 김장하시네요. 네, 매년 하는 거라서요. 할머니도 김장 다 하셨어요? 저희는 어제 끝냈어요. 그런데 민지 양 요즘 어때요? 그 일 이후로 안부가 궁금했어요. 이웃 할머니는 민지를 걱정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처음에는 좀 걱정됐는데 왜 걱정하셨어요? 너무 크게 번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잘된 일인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씀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들도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맞아요. 사람은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니까요. 민지는 이웃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할머니가 가신 후 본격적으로 김장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오빠도 나와서 함께 도왔습니다. 민지야, 올해는 김치 양념이 어때?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맛있어요. 매년 똑같이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오랫동안 해온 거니까 손맛이라는 게 있어.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김장을 하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준호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민지야, 요즘 학교는 어때?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좋아요.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민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준호와 헤어진 후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네, 이제는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안 써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당당하게 하고 있어요. 민지의 말에 가족들이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진짜 품격이야. 오빠가 말했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말이야. 맞아.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김장을 하면서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좀 걱정됐어. 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크게 번지는 것 같아서.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민지도 그때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보여줄 수 있었잖아. 그리고 민지도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았고, 오빠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결혼 전에 알게 되어서. 그래, 결혼 후에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어머니가 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족들은 따뜻한 국물에 갓 담근 김치를 올려서 먹었어요. 겨울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을 비춰주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지.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정담을 나누는 것. 맞아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소중한 거예요. 민지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런데 민지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 오빠가 궁금해했어요. 일단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또 연애도 하겠죠. 민지의 말에 가족들이 웃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어머니가 당부하셨어요. 네. 이번에는 우리 가족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아버지의 말씀에 민지는 깊이 공감했어요.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날게요. 오후가 되자 김장이 거의 마무리되었어요. 큰 김치통 여러 개에 갓 담근 김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올해도 잘 됐네. 어머니가 뿌듯하게 말씀하셨어요. 겨울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 일부는 이웃들한테도 나눠드려야지. 아버지가 말씀하시자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혼자만 좋은 건 의미 없죠. 그래. 나누면서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야. 정리를 마치고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응접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담은 소중한 사진이었어요. 저 사진 언제 찍은 거였죠? 민지가 물었어요. 작년 가을에 찍은 거야. 단풍 구경 갔을 때.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정말 좋은 추억이네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민지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매일매일이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해.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가족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민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낸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정말 복받은 가족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니까. 그날 밤 민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김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몇 달 전 그 일이 있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으니까. 준호와 헤어진 건 아쉽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걸 지킬 수 있었다. 바로 가족이라는 존재 말이다. 앞으로는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겠다. 진짜 품격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구나.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민지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가족의 사랑과 진정한 품격을 지켜낸 이 겨울, 민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와도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민지를 통해 배웠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진짜 부자로 사는 길이라는 메시지도 마음 깊이 와닿았을 거예요. 오늘도 이 채널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